오늘 그 할 리뷰는 1492회 그리고 아이는 없었다. 시흥 안매장 살인 미스터리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보니까 엄마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애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학교로 안 나오기 시작해. 며칠 갔다 온다고 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학교가 애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엄마가 안 받아. 그러면서 학교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사건이 시작되는 건데 자세한 거는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흥경찰서 수사 관계자. 초등학교 교사가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아이도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되고 있대요. 올해 처음 입학을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더니 입학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 신청서도 작성하고 그런데 그 뒤에 체험학습 가고 기간 종료 후에도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신고한 거죠. 지난 3월 4일 입학식 다음 날 학교에 찾아와 급한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며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김씨 모녀가 사라졌습니다.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애가 학교에 안 와요. 친모와도 연락이 안 되고 무단결석이 계속되니까 학교가 신고했어. 이런 게 학교의 의무인가 봐. 애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애가 학교에 안 온다 그러면은 교육적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혹시 또 애는 잘못되고 애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런 가정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 안전을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김씨 모녀가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위치 추적해보니까 아파트의 위치가 나와요. 이상하네? 안 하는데 뭐 잘못됐나? 아파트 옥상이고 복도고 다 뒤졌어요 그때. 모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친모 김씨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해봤습니다. 집안을 꼼꼼히 살피던 경찰에 눈에 띈 게 하나 있대요. 비상계단 후미진 구석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휴대전화. 웬 휴대전화가 버려져 있는 거야? 확인하니까 엄마 거네? 그쪽에 숨어 있었나봐요. CCTV 확인하니까 왔었더라고요. 그 남자랑 왔다가 그 남자랑 같이 나가요. 그 뒤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위층 복도를 수색하고 있던 그 시각 휴대전화를 버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아이 엄마 김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불상의 남성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하지만 CCTV 화면 어디에도 애는 보이지 않아 이제 형사들은 다급해집니다. 일단 아이 안전이 최대한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 골든타임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 청소년과 실종팀, 강력팀, 지역 경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한 사례였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있는 상가 지역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쪽을 다 뒤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와 맞은편 사거리 방향으로 그 남녀가 사라졌어. 빽빽하게 들어선 상가들 사이로 끈질기게 CCTV를 추적했지. 지구대 직원이 편의점 CCTV 확인하면서 모텔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거든요. 집과 400m 떨어진 모텔이야. 애 엄마는 왜 학교와 경찰을 피해 여기에 숨은 걸까요? 3월 16일 지금 이 사람밖에 없는데 오후 4시 31분에 당일 예약을 했더라고요. 야놀자 켜가지고. 짐가방 하나 없이 검은색 외투에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와 내내 남성의 등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씨가. 남자분은 앞에 있고 여자분은 후드티인가 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뒤에 있었어요. 숨어 있는 것처럼 있더라고. 그래갖고 여자분 얼굴 좀 보여줘라 그랬죠. 두 남녀가 어쨌든 그래서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CCTV 확인하고 동선 추적한 경찰이 현장에 찾아왔는데 아무 반항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바깥으로 나온 건 30대 초반의 임씨. 자기는 김씨의 전 연인이래. 엄마의 전 남친. 자, 그럼 방 안에는 지금 그 애엄마 혼자 있는 거겠지. 엄마한테 경찰이 물어봤어. 애 어디 갔니? 되게 이런 삐쭉 이런 투로 해가지고 얼굴을 쓱 보여주고 그때 친모 진술은 아는 이모한테 애를 맡겨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가 키우기 어려워져서 입양 보냈대요. 앞뒤가 안 맞고 씨발 진술의 신빙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그냥 보냈다가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또 지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이 엄한구를 우리가 긴급 체포했다 이겁니다. 애 생사나 행방도 모른다면서 자기는 또 사건이랑 관계가 없대, 엄마가. 경찰은 김 씨를 체포했고 이 남친이라는 임 씨, 이 사람도 여성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같이 연행했어요. 분리시켜놓고 이제 한 명씩 조사를 하지. 이러면 둘이 말이 달라질 거야 분명히. 그걸 이제 구실 삼아가지고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내야겠죠. 친모 김 씨가 끝까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던 그때 전 연인 임 씨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공범이 먼저 자백을 해요. 남자가. 아이가 사망했다. 그 다음에 사망한 아이를 자기가 묻었다. 이럽니다. 김 씨의 아이는 이미 죽었고 임 씨가 직접 애 시신을 안매장했다며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김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는 안산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경찰이 우비를 입고 우르르 다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경찰차랑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아기 시체를 찾았던 거지 이제. 초등학교로부터 아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째입니다. 야산 입구에는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동원된 40여 명의 경찰 인력이 집결했고 행방불명된 아이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냐. 수사 관계자와 함께 당시 시신을 수색했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위쪽으로 한 30m 올라간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등산로를 벗어나 길게 뻗은 숲을 헤치고 인적 없는 야산 깊숙한 곳을 한 10분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변 곳곳에 땅을 파헤친 흔적이 보이는 거야. 군데군데 팠던 데군요. 동시에 다 팠더라고. 경찰의 수색 현장에 남친 임 씨가 동행했어요. 임 씨가 기억이 나는 곳, 지정해준 여러 군데를 파기 시작해서 1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임 씨는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이 산이. 왜냐면 등산로가 애초에 아니야. 야산 한가운데 시신 유기했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어요. 거기서 땅을 파보니까 묻혀있던 뭔가 검은 물체가 나왔어. 검정 봉투 그 안에 이불보가 쌓여 있었고 시신이 있었습니다. 애 찾았네. 자, 그래서 시신을 바로 국과수에 보내줬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이런 거 알아봐야겠죠. 언제 죽었고. 자, 근데 시신의 상태가 어딘가 묘해요. 몸의 연조직은 거의 소실됐고요. 약간 일부만 남아있었어요. 머리카락이라든가 뼈대들도 거의 다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무게가 1.8kg밖에 안 나가. 백고라가 진행됐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뼈대에 시계를 맞춰봤을 때는 아이가 2.3세에서 2.5세 사이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놀랍게도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그로부터 2주 전 친모 김 씨가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 데려왔다는 그 초등학생이 아닌 거지. 땅속에 묻혀있던 검은 쓰레기 봉투 속 겹겹이 쌓인 이불을 드러내자 드러난 거는 웅크린 채로 발견되어 있는 백골 시신인데 30개월이 안 된 어린애입니다. 2017년에 출생신고했었고 유전자 검사에서 김씨 친자관계야. 그럼 이 여자는 애가 둘인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도 백골로 발견된 아이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불과 2주 전 김씨의 손을 잡고 체험학습 가겠다면서 학교에 왔던 그 9살애는 누구냐는 거죠.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공범 임씨는 아이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추모공원 관계자인데 2026년 3월 26일 여기서 화장을 하셨어요.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것 같네요. 이쪽 시설에 안치는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화장만 하신 거예요. 생후 28개월, 사망 이전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린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람과 연락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네. 몇 달 전에요. 다른 선생님이 우리 시흥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경찰들 자꾸만 와가지고 아이가 저희 유치원 다녔다 얘기하길래 저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2017년 10월생이었고요. 완전 아기 때 왔는데
2018년 5월 2일에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퇴소 전까지도 잘 다녔어요. 애가 통통해가지고 막 복슬복슬한 게 생겨가지고 아우 되게 이뻤어요. 돌이 되기도 전부터 1년 정도 어린이집에 다녀온 가온인데 이름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야 근데 보통 아무리 어린이집이라도 한 살을 보내냐? 만 1세 뭐 이렇게 보는 건가? 한 두세 살쯤인 건가? 너무 어리지 않나? 보통 이 나이에 보내나? 끝까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던 친모 김씨는 시신이 발견되자 진술을 번복합니다. 2020년 봄쯤인가 애가 이불에 쌓여 죽어있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이불 덮어주고 안 움직여서 가봤대네. 아이 재울 준비를 하던 저녁 무렵 딸아이를 먼저 눕히고 몸 위로 작은 이불을 덮어주는데 자꾸만 이불을 발로 걷어챘다고 진술한 김씨. 몇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사이에 애 몸이 김밥처럼 이불에 말렸지만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을 나섰대요. 아 근데 이불에 감겨서 뭐 질식했다 이런 식의 취지인가봐 진술이. 조사관이 물어봐. 아이가 처음에 이불에 덮여서 끙끙대는 걸 그냥 봤다고 했죠. 김씨가 그러니까 예 아이가 이불을 계속 쳐낸 것도 맞는데 이불에 덮여서 낑낑댔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까르륵거렸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나요? 예. 그저 이불 안에서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는 김씨. 한참 뒤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는 얼굴까지 이불이 덮인 채 미동 없이 누워있었고 그때 이상한 낌새를 느껴가지고 급히 이불을 걷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는 몸에 남아있는 수상한 흔적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뼈에서 말이에요. 어떤 손상의 소견이 있는지 같이 열심히 파악을 했고요. 갈비뼈 다수의 오래된 골절이 치유된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씨발 때렸네. 오른쪽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갈비뼈까지 동일 선상의 골절이 발생했다가 아무렇던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애 던졌나 보다. 던졌어 이거는. 이런 경우는요, 아동학대 때 흔히 볼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무엇보다 가온이가 홀로 숨졌다는 친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굳이 야산의 시신을 안매장하면서까지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씨는 안 했다. 매장하는데 관여한 게 없다. 시신은 집에 보관을 계속 했었다. 그 베란다에 선반 위에다 올려놔요. 이불 감싸가지고. 그걸 한 4, 5일 거기다 뒀나봐. 숨진 친딸의 시신을 베란다 선반에 올려두고 며칠 방치했다. 가온이가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김씨가 전화 걸어서 도움을 청한 곳은 병원도 경찰 가족도 아니고 전남친. 남친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남친이 거주지로 바로 오고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당시에는 사귀었네. 그러면 애를 묻고 나서 뭔 일이 있어갖고 둘이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체포될 때는 전 연인 이렇게 된 거고? 사귀던 기간이었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안매장에 관여한 건 없다. 근데 어떻게 논의했냐? 논의한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어느 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자기가 혼자 했대요. 안매장을 계획하고 주도한 게 엄마가 아니야.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그냥 지 판단에 묻었대. 진술상으로는. 임씨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 봉투를 편의점 가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차 렌트를 또 하고 4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불로 감싼 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미리 준비한 삽과 같이 트렁크에 실어서 자기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안산의 야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인적 드문 깊은 밤, 임씨는 왜 스스로 안매장을 자초했고 뭐 때문에 그 사실을 또 숨긴 걸까요? 차 렌트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게 3월 며칠인가 뭐 그런데 2020년 3월 4일에 애를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친모가.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애의 마지막 생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죽였겠죠. 가온이가 사망한 시점은 친모 김씨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데 살아있을 때 사진이 찍혀있던 2010년 3월 4일부터 임씨가 시신을 안매장하기 위해 차를 빌렸던 17일 사이 13일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건 발생 6년 만에 드러난 거야.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고 법원으로 이제 두새끼가 갑니다.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진 그들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도 그 점이 가장 알고 싶었다고. 이분인데, 이 사건의 특징적인 건요, 제가 느끼기에 친모가 자기 범행을 6년간 은폐했다는 건데요. 2020년 12월에 입학 통지서가 갔고요.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해서 아동 살해를 은폐했는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원인 불명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 애가 죽었고 안매장했는데 사망 신고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은 입학 통지서가 올 거 아니야. 근데 애가 죽었다는 말을 못 하니까 애를 어서 섭외했나 봐. 그거네. 근데 걔를 어디서 섭외했냐가 또 궁금하긴 한데, 2017년생인 가온이는 8살이 됐을 2024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 통지서가 집에 와요. 하지만 입학을 한번 연기하면서 애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거지. 자, 근데 현행법상 결핍 심사나 절차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한 해 입학을 미룰 수 있는 입학 연기 제도가 또 있나 봐. 이런 걸 이용했어. 그렇다면 그 다음 연도 2025년에 김 씨는 어떻게 또 한 번 딸의 죽음을 감출 수 있던 걸까요? 2025년에는 왜 입학 통지가 누락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실수라고 봐야죠. 저희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실수로 9살이 됐을 가온이에게 입학 통지를 안 했어. 이때 했으면 사건이 1년 빨리 드러났겠네. 올해가 돼서야 가온이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인 초등학교는 왜 그동안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챈 걸까요? 그러네, 학교에서도 알 텐데 통지서가 갔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나이도 9살, 10살인데 왜 이제 1학년으로 오는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물어봤나? 한 차례의 입학 연기와 행정 절차상의 실수로 2년간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나타난 9살, 얘는 누구냐는 거야. 가온이의 대리 역할을 했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제도를 이용한 거죠. 아주 적절하게 누락도 됐었고, 2025년도에 입학 통지서가 재차 배부됐고, 그때는 공범 임씨의 조카를, 조카였구나. 남친 조카를 자기 딸이라고 속여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카니까 이 애도 부모가 있잖아. 그 부모를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학만 시켜놓고 뭐 어디 일 있어서 간다, 그리고 애를 집에 돌려보내고 자기도 잠적을 타버린 거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난 1월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는 예비 소집일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당당히 보란듯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나타났는데 임씨의 조카였고, 이 기만적인 연극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라면 더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예비 소집일에 학교는 끝내 이 연극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취약하지 않았고 2025년에도 취약하지 않았는데 2026년도에는 그 학생을 발견해서 취약 통지서를 내보냈다면 학교에서는 예비 소집일에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입학 관련해서 애가 수준이 맞는지 어떤 학년에 배정할 건지 시험을 보는데 실제로 그 임씨 조카애가 2학년 나이였나 보네요. 교감 선생님이래, 이분이. 아니, 요즘은 교감이 나이대가 이렇게 젊어요? 내 또래일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나? 요즘 좀 교감, 교장 이런 선생님들 보면 되게 젊거든. 알겠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이 김씨 엄마는 운이 좀 따랐던 거야. 교육청에서 누락이 됐고, 그래서 한 해를 더 연장시켜줘서 시간을 벌게 만들었고, 다음 해에는 마침 또 남친의 조카가 같은 나이네, 이렇게 된 거지. 임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이 살해 범행이 가려지는데 상당히 기여한 거죠. 두 사람은 어떻게 아이의 사망을 둘러싼 비밀을 6년간 감춰왔을까요? 김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탐문하던 중 가온이 가족을 알고 있다는 한 이웃 주민을 만납니다.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기가 돌진하고 키가 큰 남편이 항상 막 달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빠가 되게 잘 챙겼어요, 그 아기를.
세 식구가 살았던 걸로 보인다. 엄마 아빠 다 있고.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아기가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키가 큰 남편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는 똑같은데 남편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하여튼 맨날 음식 다 배달시켜 먹고 그래요. 어느 순간 애 아빠가 사라졌네.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게 바로 이 남친 임씨.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을 6년 전의 그날 진실은 뭐냐?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에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자는 거지. 자, 근데 만남을 거절한 김씨와 다르게 약속된 시간에 남친 우리 임가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김씨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냥 김씨라서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김씨를 그렇게까지 돕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 그럼 씨발로만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럼 뭐 가식도 하면서 얘기하냐? 눈치 없는 새끼야? 그냥 그때 너무나 사랑해서요. 너무 사랑했어요. 조카를 그렇게 이용하고도 미안하지 않나요? 조카한테는 미안하죠.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이게 다 제가 김씨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예요. 가온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나요? 당연히 미안하죠.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땐 그 여자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를 좀 지켜주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반반이에요. 그 여자가 모든 일을 다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밉죠. 저기 PD 양반,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올게요. 뭐 억울한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저는 그 여자가 절 사랑해서 그랬던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야, 이거 뭐 찐따야 뭐야 우리 임씨 이거. 이 새끼 아직도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야 임마, 너 엄마 아빠가 임마 피눈물 흘려 임마 지금. 가족을 생각해야지. 씨발 그냥 진짜 미친 여자한테 이거 엮여가지고 아직도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있네 이거 임씨 이거.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뭐가 지금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임마. 아휴, 이러니까 자식 새끼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끝내 그렇게 내 시간과 정성, 노력, 돈 다 갈아가지고 애 새끼 하나 이렇게 키워놨는데 웬 미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아, 속상하네 진짜. 계속 보겠습니다. 김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긴 또 말을 못하네. 시체 유기에 친조카까지 범죄에 동원하고도 여전히 사랑을 말하는 우리 임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임씨가 어디 사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친모 김씨와 시차를 은닉한 공범 임씨 이 새끼. 두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에 수소문했지만 쉽게 찾기가 좀 어렵네. 그러던 중 임씨로부터 사건의 내막에 대해 들었다는 제보자와 연락이 됐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임씨와 2달 정도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한 빵 동기. 교도관이 신입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스컴에 탔다.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실체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첫인상은 말도 없고 과묵하고 그냥 평범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임씨와 2달 정도 생활해봤는데 별다른 전과가 없던 임씨는 어쩌다가 이게 첫 범행이었던 거야 살면서. 전과가 이게 처음이네. 근데 첫 범행이 시체 은닉이야. 이 새끼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자의 생모가 그 편의점에 자주 담배 사러 왔다 하더라고요. 생모가 말을 자주 걸었대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해지면서 사귀게 된 거래요. 여자가 꼬셨네. 2020년쯤인데 군대 막 갔다 와갖고 임씨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김씨가 단골이었고 좀 뭐 이쁘기도 했던 것 같네. 급격히 손님이랑 가까워졌어. 그래서 한 달 정도 사귀었을 때 김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임씨한테 같이 살고 싶고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애가 있잖아. 애가 자꾸 걸림돌이 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김씨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막 살아달라 그랬대요. 전화 받고 저기도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전화를 듣고 있었대요.
아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곧장 김씨의 집으로 달려갔대요.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바닥에 애가 죽어있고 김씨는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었고, 야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여자 엄마 범인, 이 여자가 애를 죽인 것 같아. 어떻게 죽였냐는 또 이제 다른 문제고, 평소에 뭐 애 때리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애가 죽었고, 내 생각에는 이 죽은 애를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야 내가 좀 안전하게 풀려날까를 생각하다가 편의점에서 좀 어수룩해 보이는 우리 임씨를 포착한 거지. 그래서 얘를 꼬시고 나 오빠랑 살고 싶어 말해서 감았다가 애가 죽었다고 인제 밝히는 거야. 도와달라. 약간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자기 죄를 덤탱이 씌울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 애는 이미 숨져 있었고, 임씨가 그날 경찰에 곧장 신고하는 대신 공범의 길을 택한 이유가 뭘까? 친모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고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도 죽겠다는 소리 했었대요. 두 사람이 시신 처리를 고민하는 사이 베란다 선반에 방치돼서 수일이 지난 가온이의 시신에서는 부패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홀로 야산에 올라가 그래서 시신을 안 매장하고 돌아왔대. 여자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6일 하고 난 뒤에 둘이서 동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2년 정도 살다가 헤어졌어요. 김씨에게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임씨 차인 거죠. 오, 애가 죽은 그 집에서 2년간 동거했대. 근데 그 이후로도 관계가 이어졌다. 헤어졌는데 왜 만났어? 이러니까 시간 지나서 여자아이가 이제 입학할 때가 된 거예요. 김씨가 입학 통지서가 왔다. 조카 하루만 좀 뺄 수 있냐? 그래서 친누나한테 조카랑 같이 노래동산 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조카를 데리고 대리 입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속여 넘겼지만 거짓말에 동참하는 9살 조카에게까지 모든 걸 숨길 순 없잖아, 임씨가. 그래서 싫다는 애를 붙잡고 온갖 이제 사발 풀면서 회유하고 막 애원하고 난리 친 거야. 그래서 애를 갑자기 학교 데려가서 뭐 이상한 데서 시험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지.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김씨의 일에 왜 그토록 적극적이었을까? 그러게 뭐 약점이 있나? 임씨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수하면 그럼 너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김씨 옥바라지 제가 직접 할 거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 새끼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임씨 이 새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 새끼 이거 미쳤다. 철저히 그냥 쪽쪽 빨리려고 그냥 아주 작정을 했네. 이거 여자가 이 남자 안 좋아해. 무조건이야. 내가 볼 때 동거하는 기간에도 그 난 남자가 있었어. 헤어지고 만난 게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와, 뭐 편의점 알바하면서 뭐 돈도 갖다 바쳤을 것 같네, 왠지. 야, 이거 이은혜 같은 년이야, 이거. 야, 얘 이거 어떡하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대요. 자기들 미친 새끼예요. 좀 말려주세요. 사이비가 따로 없어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도 두 사람이 기묘한 공생관계가 끝까지 의문으로 남았대요. 그러니까 임씨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새끼가 이래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실 이 둘의 관계도 굉장히 특이한 게요. 2024년경에 친모 쪽에서 공범인 임씨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거든요. 새로운 연인이 생긴 김씨에게 접근했다가 김씨의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또 헤어져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끝까지 와서 진술하는 모습들을 보면 친모를 되게 생각해요, 임씨가.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참 이게 왜곡된 형태입니다만 진짜 이게 사랑의 한 형태처럼 제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관계였어요. 대체 무엇이 임씨를 그토록 눈 멀고 코 먹고 입 막고 그렇게 됐냐는 거야. 자, 다시 문제.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 여친이?
연예인보다도 너무 이쁘고 자기라 제 손 동작 보세요. 이 성적 취향이 너무 잘 맞았다 이겁니다. 연락을 기다린대요. 친모가 연락이 오면 그때마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모텔 가고 그게 좀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어린 생명의 죽음을 공들여 은폐해온 두 사람. 사건의 첫 말은 뭐였을까요? 친모의 진술은 사실 굉장히 변화가 많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는데 본인이 순간적인 스트레스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아이의 목을 한 1, 2분 눌러서 결국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최종적으로 바꿨습니다. 지가 죽였다는 거 아니야? 6년 전 잠든 가온이의 목을 충동적으로 졸라 죽였다고 뒤늦게 인정했어. 왜 아이를 죽였냐 그러면은 아이가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냐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그런 건 아니다. 나 또한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본인은 장애물, 짐이라는 표현에 조금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남친이랑 같이 사는데 장애물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말 임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걸까? 친모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기소된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살해 동기에 관해서는 사귀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임 씨도 애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애를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이에요. 검사가 그 부분을 왜 공소장에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아직도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봐봐. 방해물같이 느껴졌다면은 남자 하나 지금 감았잖아. 걔가 지금 뭐 간 쓸개 다 빼주게 생겼는데 애도 대신 키워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굳이 죽이면서까지 남자에게 기생하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임씨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뭐. 지가 막 포대기 싸서 업고 다니면서 알바하고 막 그래도 분명히 했을 새끼란 말이야. 왜 굳이 애가 필요가 없어진 거지? 친모 김씨가 아이를 살해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요? 언론에서는요, 애를 학대하다가 살인해놓고 6년간 숨겼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목을 졸라 학대하고 이거는 뭐 맞다면 맞고 본인 말로는 갑자기 충동이 일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을 졸랐다는데 애가 좀 캑캑거리고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손을 떼면서 애를 안아주면서 자기도 울었다는 이런 진술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죽일까 말까 막 그랬나봐. 그럼 이 김씨에게 어떤 사정이 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야. 그때는 돌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애기가. 근데 좀 애기가 많이 울었어요. 막 악을 쓰고 울고 그랬거든요. 보통 엄마라면 달래주잖아요. 근데 달래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아니 왜 저러지 싶어요. 누구라도 집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왜냐면 엄마가 데려다 주고 차 태울 때 선생님이랑 얼굴을 볼 수밖에 없잖아. 데리러 오고 하니까. 느껴지는 게 없었냐 한번 물어봐야겠죠.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고 계셨으니까 아빠랑 아가랑 둘이서만 살았잖아요. 엄마도 그때 같이 살긴 했어요. 그랬어요? 가온이와 아빠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엄마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대. 본 적이 없나 봐. 저는요, 엄마는 못 봤고요. 아빠가 항상 등 하원을 시켜주셨어요. 아침에 꼭 담요에 싸서 온다든가 꼬박꼬박 애를 안고 등 하원을 시켜줬고요. 아빠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이한테도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가온이한테 혹시 학대 정황 같은 거는 안 보였나요?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아빠가 또 어디 있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는 신고 의무자예요. 무조건 신고해요. 문제 없었다는 거잖아. 아이한테 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해서요. 2020년 2월 말일부로 퇴소했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면 엄마가 키울 거다. 아빠에서 엄마 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것 같아요. 2020년 2월쯤에 그러니까 가온이가 어린이집 그만두면서부터 부부가
갈라져 사는 거야. 주 양육자였던 아빠가 집을 나가고 한 달여 만에 엄마 손에 죽었다는 거지 얘가. 수사 과정에서 친모 김씨는 살해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던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선택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을 선택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뻐하고 사랑했고 막 이랬던 아이가 옆에 있지만 뭔가 원망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떠나간 시점이었잖아요. 그때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었으면 분명 그 원망이 남편한테 향했을 거예요. 분명 그 감정을 표출했을 건데 그 대상이 가훈이가 돼버린 거죠. 친모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에 자 이제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거는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원탑이죠. 아이가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아이를 출산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아이가 애를 낳아서 힘들었겠지. 이런 연민의 감정을 느낄 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버젓이 입양 보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애를 입양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새끼도. 응? 근데 죽이는 게 더 쉬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미친년이에요. 전문가는 김씨가 살인을 실행하고 시신을 은닉하기까지 그녀가 남성과 맺는 특이한 관계성에 주목해야 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새끼 게을러 터진 년이에요. 쉬었음 세대 새끼. 애를 낳고 눈 감으면 전 남편이 키워주는 거고 애를 죽이고 눈 감으면 현 남친이 해결해 주는 거고 이것을 스노우 화이트 신드롬이라고 해요. 백마탄 왕자님이 필요한 거죠. 애 죽이고 너랑 살까 했잖아요. 그때 간을 본 거예요. 임씨라는 인물은 백마탄 왕자님인 거죠. 어휴 머리가 더 채셨네. 오윤성 교수 입계를 했습니다. 임씨는 오히려 가끔씩 만나서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이 김씨에 대해 더 애가 다를 수도 있죠. 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저 여성이 언젠간 나에게 오게 되겠구나 이러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김씨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해 왔었단 얘기예요. 6년간 은폐한 범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두 사람.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씨발 6년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애가 죽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숨겨질 수 있었냐는 거야. 가훈이의 부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죠. 사망 한 달 전까지 애랑 같이 살았던 친아빠 강씨. 자, 이 사람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지인을 먼저 만나봅니다. 야, 너 혹시 요새 강씨랑 연락하니? 그것 때문에 연락했구나. 뭔지 알아? 강씨가 그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해. 내가 강씨 일이라서 말은 못하고 강씨가 엄청 큰 피해자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해. 자식을 잃었잖아. 그래도 이제 말은 해야 이 여자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단 말이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친부가 이걸 몰랐다는 게 경찰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전화해서 친부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친부 본인은 이런 상황들을 몰랐다고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진짜 존나 의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6년 동안 왜? 면접 교섭권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한 번을 어떻게 제대로 안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때는 기저귀 차고 물건 잡으면서 조금씩 걸어 다니고 그때는 삐삐머리 했던 것 같은데 가훈이를 바라보는 친부 강씨의 눈빛은 딸 바보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꿀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유 너무 이쁘다 하고 친부 강씨는 아기 잘 되겠어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아예 피아노 알려줘야지, 기타 알려줘야지 되게 막 좋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가훈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왜 그러면은 사실 헤어지는 건 헤어져도 애는 내가 키우고 싶다. 너 꼬라지 보니까 영 글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애를 두고 혼자 나갔을까? 자, 이게 또 뭔 사정이 있나 봐요. 가훈이의 출생은 강씨 부부에게 행복하기만 한 시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에 강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쁜 말로 하면 잡아뜨렸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덜컥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애를 낳아야 될지 지워야 될지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정신없어 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구만. 20대 초반 부부니까 아무래도 애가 계획하고 나서 낳은 애가 아니고 또 부모가 어리잖아요. 애 낳고 나서는 맨날 싸웠던 것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막 싸우면서 이 새끼를 죽이네 마네 이러면서 친모에게 딸내미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상황이 안 돼 이러면서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제 안 좋아졌고, 그래서 야, 난 갈랜다. 너 혼자 키워라. 이렇게 된 건가 봐. 아무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조금 더 아이의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친모가 키우게 된 것으로 보여요. 나는 근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접 낳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양육권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 아빠냐 엄마를 따졌을 때 난 무조건 엄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엄마랑만 살았을 때 생기는 아빠의 부재에서 오는 그 교육의 부족이 있어요. 그런 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야. 아빠랑만 살았을 때도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아빠가 다 못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아빠보다는 엄마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응? 이 새끼 댐데미를 보고 얼마나 벌어먹고 사나,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의욕이 있나, 이런 걸 따져야지. 무조건 엄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일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더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교육, 아빠가 뭘 특히 가르친다기보다 그냥 아빠랑 어울리면서 크는 애들이 그냥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범죄율 억제에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아내라고 무조건 뭐 다 양육권 가져가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건데, 미국은 진짜로 여자가 뭐 연쇄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면은 양육권을 아빠한테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많이 가져가는데 다른 나라 사례는 모르겠어.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한테 갑니다. 그 정도야. 여자한테 너무 이상하게 유리해. 그 낳은 사람이라는 걸 크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2020년 2월경에 친부가 사실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를 한번 신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 봐, 이런 거 따졌을 때 엄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야. 근데도 꽤 많은 경우에서 여자에게 하자가 큰데도 양육권을 줘요. 그럴 때가 많아 진짜. 친부가 집을 떠나기 전 친모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 아내를 신고하는 거야 지금. 사건 한 달 전 아이에 대한 위기 신호가 감지됐던 건 아닐까. 친모 김씨는 왜 가출했고 친부 강씨는 왜 아내를 신고한 걸까. 자, 또 그 여자 법률 대리인, 2020년 2월에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서로 간에 신고를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씨는 강씨를 신고하고 강씨는 김씨를 신고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씨는 이게 김하고 띄는 게 맞거든요. C 사이에 호칭 나오기 전에 김씨는 떼는데 강씨는 왜 안 떼? 이거 이상한데 약간. 가명은 안 떼는 거야? 한 일주일 간격인가?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불화로 서로 간에 학대 신고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한데, 서로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아니 그러면은 아빠가 그 정도로 할 정도면은 더 못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애 때문에라도? 근데 애를 심지어 두고 나가버리는 게, 야, 이 사건은 남자가 둘 다 좀 답답하다. 임씨고 강씨고 간에. 친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애는 이제 살아있었다면 이제 올해 3학년이야. 10살. 친부 강씨는 왜 6년이나 애가 죽은 걸 몰랐을까? 강씨가 약간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간섭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애가 사회에 있냐고 이런 걸 했어요, 이후에.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 즐기면서 간간히 애 보러 가고 약간 이런 건가 싶었는데 안 갔나 봐요. 친부는 이제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의 인생을 산 것 같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신부에 대해 2차례 이루어졌다는 소환조사, 수사기관의 판단은 어떠냐? 신부가 아이를 계속 보려고 했는데 김씨가 어디에 보냈다, 친정에 보냈다 등의 얘기를 그냥 믿고 넘어갔다고 얘기했고요. 본인은 계속 피해 아동을 보고 싶었다고 얘긴 하는데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는 씨발 좀 의문입니다. 가온이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귀책이 온전히 친부 강씨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빈틈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가온이가 2020년 3월에 사망하고 2021년 12월에 정부에서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임씨가 조카를 동원해서 김씨가 자기 딸이라고 속였는데 가온이가 숨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가 싶네요. 대리를 떼어버리면은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야? 가온이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대역인 임씨 조카를 보고 행정기관은 잘 크고 있다고 믿은 거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지적하자니 이해는 또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집안 돌면서 애 있는 집 찾아가서 이제 애 보고 막 이렇게 확인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본 상태에서 잠깐만요 어머님, 애랑 얘기해 볼게요. 너 이 집에 맞니? 니네 엄마야? 이걸 물어보고 있겠냐?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애 데리고 다른 데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이것도 안 되고. 그렇잖아. 애 지문 따갈게요. 애 구강상피세포 채취해 가겠습니다. 친엄마 맞아요? 이러겠냐고.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거 바라는 거야. 주민센터에다가 사망신고 안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는데 애가 한 번의 병원 기록도 없는데 국가는 애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아래 좀 특수성 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에 대한 어떤 기관의 문제를 삼아버리는. 근데 정부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자율적인 어떤 그런 방침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부모까지 감시해 애를 잘 키우는지? 부모의 역할이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부모의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럼 애초에 씨발 결혼할 사람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든가. 너무 기관만 이렇게 나라 탓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또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마침. 자, 그래가지고 이 사건 알려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랑 대응 방안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슬한 씨인데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여러 건 발생해서 국민께 큰 충격, 안타까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어요. 병원 기록이 없으면은 이제 정부가 조사한다. 야, 정부 하는 일 존나 많네. 전세금도 받아준다 그래. 영화 배우들 출연료도 깎는다 그래. 애들도 이제 잘 크는지 확인해준다 그래. 야, 업무 과중 아니냐? 성평등부랑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겠다. 뭐 아직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인 아동학대랑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 그럼 뭐 아직까지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법 없다는 거 아니야? 야, 이 여자가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그냥 이거 이은혜 같은 년이야 이거. 너무 어릴 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 이러면 이제 이혼 숙녀 캠프 나오고 막 고딩 오빠 나오고 막 좀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모들의 태도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없어진 마당에 그 여자가 가뜩이나 애 키우는 거 관심 없었는데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면은 뭐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돈은 없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홧김에 죽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마침 이제 또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보니까 남자가 없으면 안 돼. 남미세야 이 여자가. 남미세 새끼가 이제 남편 나가자마자 바로 편의점 가갖고 거기 알바 임씨 걔 꼬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 죽인 거 덤탱이 씌우려고. 그리고 헤어지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 새끼 남미세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 남자를 잘 꼬시네. 얼굴이 공개된 게 있나요? 낯짝이 궁금한데 이런 거 뉴스에 나오지도 않잖아.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가 살인사건 보도를 안 합니다. 이거 뭐 나라에서 사람들 흉흉해진다 나라 분위기 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뉴스가 살인사건 보도를 안 해. 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한 90년도 뭐 이럴 때만 해도 뉴스에 맨날 살인사건 나왔거든. 맨날.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그래도 몇 번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에 좀 충격적이고 과정들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몰랐네,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잘 봤고요. 예.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새로운 잘 나온 방송 찾아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요즘 거를 많이 리뷰하는데 예전 것도 이제 한번 둘러볼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전 방송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몇 편 한번 좀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92회 봤고요. 제목이 그리고 아이는 없었다. 시흥한 매장 살인사건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편 준비해서 올게요.